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세금, 상속세, 증여세, 부를 세대를 건너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세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으니까 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있고, 요새 부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제가 환율 때문에 네. 부자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럼요. 요즘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자꾸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기업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부자들도 빠져나간다. 네. 이런 얘기들이 들었는데 실제로 부자들을 또 많이 만나보시고 그분들이 또 이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보시잖아요. 네.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 개인적인 뭐 지금 자문하고 있는 걸 떠나서 통계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의 헨리 앤 파트너스라고 그분들이 이제 그 기관이 내보내는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에 전 세계에 100만 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가진 부자들이 어느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이제 유출되고 있는지 그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4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4위를 했는데 나가는 인원수 자체는 2,400명이에요 올해. 그럼 적잖아요 우리나라 인구에 비하면. 근데 이 2,400명이 들고 나가는 돈이 무려 21조 3천억이라는 거예요. 평균 100억 가량 그렇죠. 가져가는 거네요. 역시 계산이 빠르시네. 그러니까 인당 100억씩 돈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본인만 나가는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정말 이 부자들의 해외 자산 이전, 순 유출이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예전에 캐나다 이민을 가려고 아, 해봤었던 사람으로서 갔다가 이제 포기하고 돌아왔던 이유가 뭐냐면, 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살기가 편한 곳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분들도 수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나간다는 건 이유가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니 해도 요즘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세금, 상속세, 증여세, 부를 세대를 건너서 이전을 하고 싶은데 너무 세금이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2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위권에 있으니까 이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또 캐나다도 그 중에 하나인데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선진국의 뭐 영어권 교육에서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투자를 하더라도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교육 목적으로도 많이 나가시고, 또 정말 비즈니스 기회를 보시고 뭐 미국이라든지 뭐 두바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뭐 제2의 뭐 아메리칸 드림 이런 것들을 꿈꾸시면서 또 비즈니스가 아무래도 친화적이고 글로벌 환경이 또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환경들이 마련이 돼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를 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에 이제 비즈니스라던가 교육 목적은 꾸준히 있었던 거고, 근데 이제 갑자기 더 늘었다고 했으면은 네. 그 목적들이 그럼 절세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절세 목적이 아무래도 크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것도 있겠죠. 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그런 전망, 그리고 GDP 앞으로 경제 성장률 전망만 보더라도 지금 뭐 겨우 뭐 1% 이내로 유지하고 있는데 인구도 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관세 협정에서 또 불리한 면도 있고 이러면 경제 성장도 앞으로 전망이 어둡고 또 우리 요즘에 뭐 취업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굉장히 구하기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미래 그리고 이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준비 목적으로 해서 점차 많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달반갑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죠. 또 요새는 상속에 대한 고민하신 분이 이제 많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다 은퇴를 하면서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거 상속을 우리 자녀가 받았을 때 반토막, 자녀가 한 번 또 손주한테 하면 또 반토막. 그렇죠. 그러면 내 돈이 75%는 세금으로 나가고 25%는 받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상속세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가시겠다 네. 하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그분들이 많이 가는 나라가 주로 어디였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을 제일 많이 가시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트렌드를 보면은 그 나라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UAE가 1위라고 해요. 많이 순유입이 되는 나라 1위. 그리고 당연히 예상하겠지만 많이 순유입되는 나라가 2위가 미국. 그 다음으로는 사실 뭐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뭐 캐나다, 호주 아니면은 그 유럽에서는 뭐 이탈리아, 프랑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 나라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 플래닝, 그러니까 절세 목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세금이 굉장히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다든지 그리고 뭐 비즈니스 환경이라든지 교육이나 단순히 사람들이 또 그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딱 세금 하나만으로는 이민까지 가기 쉽지
많잖아요. 근데 생활 인프라라든지 뭐 치안이나 안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살기 좋으니까 더 나으니까 그리고 이 정도 세금을 줄이면서 또 거기에서 적응해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또 가시는 나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동남아라 하더라도 싱가포르 많이 가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도 많이 가죠. 그렇죠. 말레이시아가 또 싱가포르하고 붙어 있고 조호바루 이런 데들 많이 가시는데 또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제가 이제 그 미국하고 두바이로의 자산 이전과 이제 이주 같은 것들을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 동남아시아하고 좀 비교를 하면 싱가포르도 진짜 많이 가시고요. 근데 싱가포르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사실 제일 좋아요. 뭐 교육도 그렇고 뭐 치안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싱가포르는 물가가 정말 비싸고요. 비싸죠. 그리고 이제 웬만한 집이 평당 1억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돈이면 미국까지 이제 그런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사실 그 돈이면 강남 사는 게 더 쌀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다가 외국인이 부동산을 못 산다고 봐야 돼요. 취득세가 60%거든요. 60%. 그래서 또 외국인이 살 수 있는 뭐 지역이나 아파트의 유형이 또 정해져 있고 뭐 토지 소유권을 안 주는 동네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이 또 물가가 절대적으로 비싸고 그래서 좋지만 또 아무나 못 가시는 것도 있고 영주권을 잘 안 주기도 하고요. 영주권 안 주는 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홍콩도 뭐 7년 있어야 된다 하고 뭐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영주권 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영주권을 아무 나라나 따기도 그렇잖아요. 그럼요. 정말 영주권만 따러 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가장 가성비 좋은 나라가 몇 개 없잖아요. 막상 하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러면 요새 좀 많이 하는 게 두바이 얘기도 많이 해가지고 또 모셨는데 최근에 두바이 갔다 오셨다 해가지고. 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네. 미국으로만 자산 이전이나 이민 이런 것들을 도와드리다가 제가 이 두바이 쪽으로 확장하게 된 게 고객들이 원해서 수요가 있어서 제가 두바이를 보게 됐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제 두바이가 그 거주 비자 요건이라든지 어쨌든 그 레지던스라고 하는 그 내가 정말 안심하고 쉽게 그리고 유지하기도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우리 애들까지 데리고 이민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친화적으로 만들어 놨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고 또 더 쉬운 나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키프로스, 몰타 그리고 뭐 그레나다 그리고 세인트 키츠 이런 네. 처음 들어보는 나라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그 나라들은 또 언뜻 듣기에 뭐 미국 밑에 붙어 있다든지 뭐 유럽의 어느 쪽에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가기에는 또 너무 막연하고 친숙하지 않고 그러니까 비교적 그 두바이가 그런 생활 인프라도 좋고 그리고 치안도 안전하다고 하고 또 생활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그리고 국제학교 수준도 높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선택을 받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전 세계의 자산가들이 두바이로 아랍에미리트, 뭐 UAE로 가장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생각이 왜냐면 미국은 뭐 워낙 뭐 영어권이니까 뭐 원업이니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좀 한국이랑 가까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네. 대부분 이제 한국 인접 아시아로 많이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두바이라고 하면 좀 생뚱맞았었거든요. 우선 멀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거기 물가 비싸지 않아? 또 두간데 어떻게 보세요? 멀기는 멀고 예. 그래서 가까운 거 좋아하시면 뭐 일본도 생각하시고 홍콩도 요즘 다시 많이 가고 싱가포르를 선택하시고 두바이가 이제 갈 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멀긴 멀어요. 근데 이제 그 두바이 안에서 가면 제가 듣기로 이제 주변에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인접한 국가에서 그 10억 명이 있대요. 10시간 안에 올 수 있는. 그래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뭐 매달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면은 또 미국도 가는데 10시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 비하면 가까운 게 있고 두 번째는 물가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이제 외식하면 청담동 물가다, 강남 물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사실 외식만 하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호텔에서 밥 먹으면 뭐 파스타가 3, 4만 원 이렇게 7성급이잖아요. 거기. 네, 네, 그러니까 두바이에. 비싸잖아요. 그래서 비싼데 거기도 보면은 사실은 93%가 외국인인데 부자들도 있지만 파키스탄, 인도 사람들도 많이 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장 보고 그 거기서 또 이제 이런 농수산물 같은 것들은 많이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장바구니 물가는 오히려 더 싼데 아, 식료품 물가 싸다. 네, 그게 굉장히 싼데 내가 만약에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외식만 하고 맨날 뭐 비싼 것만 사 먹고 그러면 당연히 물가가 비싸겠죠. 근데 또 충분히 장 봐가지고 해 먹고 하면은 더 싼 게 있고 또 두 번째가 인건비가 싸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보니까 그 현지인 분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정말 맞벌이 하면 어머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주머님을 이모님을 고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300만 원, 400만 원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는 영어 가능한 필리핀 사람이 100만 원이고 영어가 가능하지 않으면은
보면은 뭐 50만 원, 80만 원에도 그 국적에 따라서 인건비가 합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최저임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4명까지 고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4명까지 고용할 필요는 없으니까 인건비는 저렴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고민되는 게 뭐 하고 지내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인도네시아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어디? 자카르타. 아, 술을 안 팔잖아요. 아, 그러면 뭐 하고 지니까 막 배드민턴 치고 사람들. 어. 캐나다 이런 데도 보니까 밤 8시, 9시 되면 불 다 꺼져서 그렇죠. 그냥 가정생활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한국과는 정말 좀 다른 느낌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었는데. 네, 그럼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렇죠. 예. 그러면 두바이는 그럼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되나요? 그게 저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오해가 있었거든요. 두바이가 좀 남녀 불평등이 있지 않을까, 여자가 경제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걸 술을 안 판다고 하니까 정말 재미없겠다. 그런데 술 다 팔고요. 두바이는 중동 안에 별도의 어떤 국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별한 도시인 거죠. 그래서 술도 다 팔고, 그리고 또 안에서 뭐 정말 물론 이제 그 계절에 따라서 정말 실내 활동만 해야 되는 에어컨 생활권 안에서 그 동선에서만 생활해야 된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몰을 많이 다니시겠죠. 근데 그 몰 사이즈가 그 잠실에 롯데몰 있잖아요. 진짜 하루 안에도 못 돌잖아요. 그거의 3배만 해요. 그래서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가 사실 헷갈리고, 그리고 바다도 있어서 사실 바다 수영도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도시가 뭐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런 거 즐길 수 있는 거리들도 다 마련이 돼 있고, 너무 덥고 습한 7월에서 9월 사이가 너무 덥더라고요. 그때만 사실 피하면 너무 덥고 습하니까 야외 활동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다른 계절에는 뭐 10월, 11월까지는 좀 모기가 많고, 지금이 완전 제일 날씨가 좋을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야외 활동도 하고 골프장도 있고, 사실 뭐 거기 승마장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런 뭐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매력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 나라에서 며칠 동안 거주해야 된다, 영주권이. 뭐 그런 조건 어떻게 있어요? 그런 게 너무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거주 비자 10년짜리, 물론 이제 골든 비자라고 하는데, 그 골든 비자를 받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몇 번 들어와야 된다, 며칠 이상 거주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고, 물론 이제 두바이에서 거주민으로서 그런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받으려면은 뭐 계좌가 있어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데, 그냥 정말 골든 비자가 2가지가 되거든요. 그 부동산만 8억 정도, 지금 환율로 8억 정도 이상의 부동산만 계약하더라도 한 계약금 2번 정도 내면은 골든 비자 신청이 돼요. 직계가족까지. 아니면은 그걸 그냥 은행에 예치해도 나와요. 그런데 그냥 투자 안 하고 예금에 넣어놔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두바이에 왔다 갔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편리한 게, 제가 이제 미국 자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수백 분을 미국으로 보내드렸는데, 그 미국의 사실 영주권은 받고 나면 이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나와서 오래 있으려면은 뭐 리엔트리 퍼밋을 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게 요즘에는 뭐 3번 이상 연장도 안 되고, 또 미국에 뭐 6개월마다 나가줘야 되고, 굉장히 유지하는 게 번거로운데, 이런 레지던시를 어느 나라보다도 두바이가 편리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리고 꼭 골든 비자가 아니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뭐 법인만 세워도 법인 세워지는데 뭐 1주면 세워지거든요. 근데 2년 정도의 거주 비자는 또 나오고, 근데 법인을 세워서 나온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두바이에 들어와 줘야 돼. 그런 게 좀 불편함이 있고, 그거 외에도 엔지니어다, 아니면 내가 어떤 전문 기술이 있거나 전문직이다, 이런 사람들을 위한 또 비자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자를 받고 거주 체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두바이를 이렇게 여쭤보게 됐던 이유는 뭐냐면, 네. 저번에 KBW라고 그게 아시아에서 2번째로 큰 블록체인 행사가 있는데, 거기 사회 보셨잖아요. 네, 한국에서 열리잖아요. 그래서 했더니 뭐 다 글로벌 사람들이 오니까 어디 사니? 그 두바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바이가 뭐 하는 곳인데? 그분들이 국적이 다른 나라인데 두바이로 간 거예요? 공통점은 다 코인 부자들이죠. 코인 부자나 코인 쪽에 이제 C레벨들인데, 이 사람들이 다 두바이에 있더라. 그래서 두바이가 무슨 코인과 무슨 연관이 있나 몰랐었는데, 뭔가 매력이 있지 않겠나 싶었던 거거든요. 코인 부자들 실제로 많이 있나요? 네, 실제로 정말 많고요. 정말 코인, 암호화폐 부자들의 성지라고 그런 닉네임이 붙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좀 알아보니까, 일단은 그 암호화폐 코인 부자들이 그 선택하기에 너무 좋게 해놨어요. 일단 관련된 세금이 전혀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 뭐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뭐 기타 소득에 과세하고 자본이득에 대해서 이제 세금이 나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두바이는 국가 차원에서 정부가 아예 우리나라가 최고의 그런 코인의 성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암호화폐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산업을 국가가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세제적인 혜택이 좋고, 두 번째는 이 코인을 가지고서 내가 환전한다든지 거래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또 이거를 다시 뭐 화폐로, 그러니까 환전이죠, 이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전혀 없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코인 부자들이 바로 환전, 투자, 뭐 구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놓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사실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암호화폐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한 나라가 두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계적으로 두바이가 그 선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나라 차원에서 아마 암호화폐 산업을 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네. 그리고 그 상속세를 어쨌든 제일 관심이 많이 있어 하는데 이게 두바이로 가게 된다면 얼마나 절약이 되기 때문에 뭐 메리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숫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어느 정도인가요? 그게 저는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자산가분들이 자산 이전할 때 이제 자문을 하러 오잖아요. 실제로 한 3주 전에 오신 고객인데 본인이 열심히 사업하셔가지고 엑시트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돈을 100억을 물려주고 싶은데 그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내가 상속하려고 증여죠. 증여하려고 했을 때 100억을 물려주려면 160억이 부모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60억이 날아가잖아요. 근데 이 60억이라는 돈은 사실 그걸 마련하려면 이게 우리가 그 최고과세 구간에다가 세율이 또 건강보험료까지 해버리면 50% 넘게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120억 이상을 또 자기가 벌어야지만 그거를 보존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마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서 그대로 자산 이전과 이주를 아예 두바이로 했다, 그러면 160억을 그대로 아이한테 물려줄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뭐 외국으로 가려면 그거 다 처분하고 세금 내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인 상태에서 내가 이걸 현금화를 일단 해야죠, 당연히. 예. 현금화를 하고 나와 아이가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 이주 신고를 하고 이민을 갔어요. 그러면은 한국에서 물론 이제 그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크게 4개를 보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서 비거주자가 되면 부모와 자녀가 그 비거주자 요건을 갖추게 된 상태에서 내가 그냥 160억을 자녀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줘버릴 수 있는 거죠. 상속세, 증여세가 0%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한 다음에 비거주자가 돼서 거기서 이제 물려주는 방법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세금 낼 돈이면 여기서 풍족하게 살고 애들 교육 좀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게 된다. 네. 이렇게 자꾸 듣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한국의 세금 제도를 고쳐야 되지 않나 싶기. 저도 저는 그 안타깝게 생각이네요. 생각하는 게 올해만 해도 그 네. 2,400명이 21조 3천억 원을 네. 들고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무려 6배가, 그러니까 4년 만에 6배가 늘어났대요. 근데 우리나라 상속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4조예요. 그러니까 4조를 걷기 위해서 21조 3천억 원이 나가는데 이 상승률이 가파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탐대실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프랑스가 그렇잖아요. 네. 프랑스가 계속 이제 소득세율을 위로 올리니까 부자들이 못 견뎌서 계속 해외로 이민을 나간다. 이탈리아로 간다, 어디로 간다 막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국가가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제도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부자들이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으로 네. 되고 있다. 그러면 뭐 두바이 쪽은 사업 이민이 많아요? 투자 이민이 많아요? 어떤 쪽으로 많은가요? 이게 제가 어떤 객관적인 통계는 없고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자문해서 이제 저는 컨설팅을 하니까 아직까지는 투자가 70%,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30%. 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두바이를 갈 때 내가 미국은 의외로 더 다양하거든요. 교육 목적, 사업 목적, 취업 목적, 투자 이민 다 은퇴하시고 가시는 분들 다양한데 아직은 그래도 두바이는 벌어놓고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 이민을 가서 내가 그 두바이 안에서 어떤 경제 활동을 해서 돈을 벌려는 분들보다는 좀 투자로 이미 번 분들이 좀 많이 가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즘에 저희 회사가 두바이로 진출하면서 저도 이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그런 그 자문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나름 한국에서 스타트업이라든지 패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신데 또 한류 열풍이 대단하거든요. 두바이에서 거의 한국이 전 세계의 어느 국적보다 그 두바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우러러보고
그리고 채용하기도 좋아하고. 근데 사실 한국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좋아해요. 성실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두바이 사람들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정말 다시 보고 또 되게 존경하고 그 K 문화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또 비즈니스 하기에도 그 우호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뢰를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거죠, 나라에. 그래서 점차 저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 갈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는 게 뭐냐면 얼마를 가지고 가는 사람부터 효과적인가. 이게 너무 없이 가도 힘들더라고요. 보통 얼마 정도 있는 사람들이 투자 이민으로 가는 게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두바이를 생각하면 그래도 저는 10억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이 투자 이민이니까. 왜냐면 두바이가 월세 수익률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괜히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민을 안 가고 투자만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세금이 없는데 지금 월세 수익률이 6에서 9%가 나온단 말이에요. 앞으로 물론 지역에 따라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좀 조정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월세 사는 입장에서 그 돈을 내려면 사실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또 그리고 거주를 하려면 일단 기본 조건 자체가 8억 정도는 그 부동산을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야 10년짜리 거주 비자가 나오고 그 부동산을 보유해야지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집값에 8억 들어가고 나머지 2억으로는 그래도 생활하고 또 학비가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국공립도 있지만은 두바이가 그게 있네요. 사실 그 국제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뭐 한 3천만 원에서 비싼 데들은 1년에 5천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또 학비 몇 년 내고 나면은 또 없다 보니까 그쵸. 최소한 10억 정도는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자녀 교육비 생각하면은 뭐 이거저거 하면 그래도 한 1, 2억은 생활비로 들어간다 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야, 학비가 많이 들어가네. 네, 학비가. 그렇죠. 왜냐하면 보통 동남아를 가더라도 보통 이제 국제학교 많이 보내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면서. 근데 국제학교가 보통 한 연 5천씩은 했었던 것 같아요. 동남아도? 네, 동남아도. 왜냐하면 프랑스에 영국계로 보내버리니까 그러면 둘 보내면 1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한국이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은 또 사교육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생각하면 나가는 게 낫고. 근데 맞네요. 그러니까 사교육비 생각하면은 이제 좀 부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러느니 차라리 국제학교에서 그냥 제대로 배우고 와 이렇게도 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저는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그 미국하고 두바이하고 자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두바이의 근데 매력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저도 어린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제가 좀 꽂혔어요. 뭐냐면 두바이가 지금 거의 200여 개의 국가 그리고 두바이에 유명한 국제학교 양대 산맥이 있는데 뭐 잼스하고 그 DIA라는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한 학교당 보면은 인종 약간 국가가 뭐 60개 정도의 국가에서 온 아이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수업을 듣는데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저보다 잘 살 것 같거든요. 부자들의 자식일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그 60개 정도의 국가에서 온 아이들의 영어의 발음에 다 익숙해지니까 얘는 인도 영어, 뭐 프랑스 영어, 뭐 영국 영어 모든 그런 다른 나라의 영어를 다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게 얘한테는 얼마나 대단한 무기예요. 호주 영어 이런 거 진짜 못 알아듣거든요. 그런 게 첫 번째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50개국의 그 친구들이 내가 정말 학창 시절을 함께 하면 나중에 내가 어느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어느 나라로 수출을 하고 싶어도 다 사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이런 정말 글로벌 네트워크의 정말 성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두바이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더라고요. 저는.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미국과 두바이 선택하라 그러면 저 요즘 진짜 고민입니다. 미국이랑 고민을 좀 네, 고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딸이든 아들이든 이제 엄마니까 안전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사실 마약, 총기 그치. 그런 홈리스 이게 아무래도 저는 좀 두렵거든요. 근데 두바이가 우리나라보다 안전해요. 실제로 그 글로벌리 이렇게 안전지수를 평가하는 기관들에서 통계 발표를 하면 두바이가 거의 1위권 그 등급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만큼 안전하고 두바이는 그 작은 그 우리 이제 범죄도 중범죄가 있고 경범죄가 있잖아요. 중범죄는 당연히 없고 왜냐면 93%가 외국인인데 중범죄 저지르면은 진짜 이 사람들은 다 뭐 추방이며 끝이잖아요. 근데 경범죄도 안 저지른대요.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심지어 과속하면은 벌금이 얼마인 줄 알아요? 100만 원? 네, 그 정도 돼요. 150만 원 막 이래요. 그래서 절대 과속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아이의 부모들이라면 정말 치안과 안전하고 그런 면에서도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거기가 아직도 종교 경찰이 있나요? 종교 경찰? 보통 이제 경찰이 그런 거 있고 없어요. 사우디는 그렇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투자 리스크. 예를 들어서 정권이 막 불안정한 국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정책이 하루아침에 왔다 갔다 뒤바뀌는 국가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잖아요. 두바이는 어때요?
두바이는 이제 왕정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우국이라고 하는데 이제 왕과 왕자가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오히려 한편으로는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제적인 개혁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갑자기 없던 법인세가 이번에 생겼단 말이에요. 9%가 올해부터. 그러면은 이제 세제적인 개혁은 있을 수는 있는데 이 왕과 왕자가 굉장히 존경받고 똑똑하신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알아요. 이 글로벌 자산가들이라든지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뭐 지금 구글, 뭐 메타, 뭐 지금 또 뭐 아마존 할 거 없이 그리고 뭐 헤지 펀드들이나 PIB 금융 쪽에서도 두바이로 엄청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본인들이 정책이나 세제를 불안정하게 하면 그 글로벌 기업들이라든지 글로벌 자산가들이 못 들어오는 순간 93%가 외국인이고 외국 자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나라인데 본인들의 나라의 미래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제도들을 뭐 30년 이상 유지하는 제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개편하고 뭔가 이렇게 정책을 바꿀 때에도 이 유리하게 지금 계속 바꿔왔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민주주의 사회보다는 더 빠르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이 사실 명령을 내리면 그냥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본인들 나라의 국가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외자 유치와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를 절실히 알기 때문에 이게 뭐 불리한 쪽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중동 국가 중에서 두바이가 그 원유 생산이 안 되는 국가잖아요.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오히려 사우디나 이런 데는 그래서 우리 두바이 하는 게 두바이 대신에 거래소를 열어서 투자를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거로 또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했었던 거로 알고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오히려 상업에 더 관심 많고 맞아요. 외국인 투자에 따라서 부동산이 이렇게 들쭉날쭉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친화적으로 갈라 하고 금융도시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맞아요. 예를 들어 유가에 따라서 좀 뭐 외국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제 이런 리스크는 없어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때 두바이가 많이 이제 외국인들이 나갔고 더 들어오지 못했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예기치 못한 그런 어떤 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당연히 조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서브프라임이라든지 과거에 이런 경제 위기 때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하고 저는 이제 미국 전문가니까 미국하고 두바이를 비교하자면 미국은 정말 안정적이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사실 눈먼 돈이 잘 없고 수익률도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자산가들이 선택하는 이유는 수익률이 덜하더라도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 두바이는 이거보다는 좀 투자 금액도 적기도 하고 그리고 거주 비자도 편리하게 나오고 약간은 미국보다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기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코로나 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었고 그 이후에 최근 코로나 위기를 겪고 나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뭐 아파트 같은 가격은 매년 20% 그리고 빌라가 두바이에서는 더 고급 주택이거든요. 이런 빌라 같은 경우는 매년 30%씩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게 또 수익률은 미국에 비해서는 훨씬 높았던 게 또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 사우디가 좀 질투를 한다던가 이런 건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거기는 또 워낙에 원유가 그러니까 형님이죠, 형님. UAE에서의 형님이고 그 아우를 도와주는 그런 마인드로 그래서 사우디도 사실 많이 부자들이 이주하고 있는 나라니까. 근데 두바이가 약간 그 사우디든지 아니면은 아부다비가 좀 방심한 사이에 이제 막내가 치고 올라온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지리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두바이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가 매력이 없는 땅이어서 그렇다. 석유가 없어. 석유가 없으니까 신공할 이유가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사실 토지와 생산 가능한 그 땅이 뭔가 농작물을 생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원유라든지 뭐 이제 석탄이라도 뭐가 나와야 얘가 주변 국가들한테 침략을 받는데 여기는 정말 허벌판에 모래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금융 서비스라든지 지금 그 주력하고 있는 게 뭐 물류라든지 뭐 유통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가장 중요한 이제 크립토 뭐 웹3 그런 쪽으로 국가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 개발 이런 거를 이제 나라가 주도해가지고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그 가치 없는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긴 안전하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약간 중동의 홍콩 같은 포지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면 이제 두바이라는 데 이제 발견을 했어요. 다음번에 또 생각해두는 국가 있으세요? 앞으로 여기도 이민으로 많이 뜰 것 같아 하는 데들. 지금 찾고 있는데 이민으로 많이 뜰 것 같아 라기보다는 좀 부동산
부동산 투자로 요즘 약간 흥미롭게 보고 있는 데들이, 그러니까 제가 미국하고 그 다음에 중동을 봤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는 너무 먼 것 같고 이제 유럽 안에서 관심 있는 나라는 유럽 좋아. 런던이에요. 네. 비싸잖아요. 아니요. 지금 네. 뭐냐면 네. 제 곧 유튜브에서 나올 건데 런던 편이 나오거든요. 뭐냐면 런던이 지금 좀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은 런던이 지금까지는 물론 그러니까 유럽 브렉시트 이후에 많이 경제가 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그 영국이라는 그건 또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럽의 부자들이 런던에서 살고 있었는데 올해 런던도 영국도 부자들의 원래는 영국 내에서만 소득을 매겨요. 그런데 이제 월드와이드 텍스를 매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자들이 영국에서 많이 유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그 부자들이 어디를 갔냐면 두바이로 많이 갔고요. 그리고 포르투갈, 스위스로 많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리스본의 부동산 가격이 예를 들면 스튜디오랑 비교했을 때 런던의 핵심지하고 지금 리스본이 더 비싸대요. 근데 사실 리스본이 런던보다 비싸다는 거는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인 저평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으로 이민까지는 제가 잘은 고민해보진 않았지만 부동산 투자 관점으로는 영국이 지금 상대적으로 런던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주권을 따라서 또 움직이는 사람도 많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너무 고맙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두바이에 대해서도 알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또 신선한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네. 제가 눈으로 한번 볼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임장 한번 가시죠. 아니 그 두바이 쪽이 코인 행사가 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지금 그 F1도 그렇고 그 각종 행사들, 코인 행사들도 네. 엄청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싱가포르, 한국, 두바이가 거의 제일 큰 데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때 한번 겸사겸사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